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세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자, 오늘부터요. 제가 뭐라고 예고를 들었냐면요. 명절 전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1탄, 2탄 여러분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1,450포인트 코스피 기준입니다. 빠졌을 때요. 그 이후에 반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절 구정특집 방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1탄 첫 번째 방송이 될 거고요. 하여튼 뭐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잘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여러분 뭐 저는 어떤 위로를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잘 이겨냅시다.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이제 A4 용지에 이렇게 마스크 쓴 그 얼굴 그 말씀드렸죠.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게 1년 내내 이제 붙어 있다가 그게 이제 너덜너덜 거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 얘기도 이제 위로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을 좀 겪는다는 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날씨도요. 날씨도 참 이 주식만큼이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주 주가가 크게 빠졌던 거는 물론 이제 중국에 이제 긴축 문제가 있겠죠. 긴축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 그 헤지펀드 애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죠. 자, 여러분 또 이번엔 또 은값에 또 개인 투자들이 또 몰려드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톡이라든가 뭐 유튜버 이래서 이제 어떤 회원수 이제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주식 관련 사이트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유튜버나 어떤 그런 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모여서 같이 이제 월가를 점령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아마 이번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제 출렁출렁 거렸고 아무래도 이제 그 월가에서도 조금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깜짝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500만 명이 모여놓는다고 해도 그러자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걷어서 어떤 한 주체가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그거야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가능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죠. 그죠? 미국 시장 시간으로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요. 게임스탑 주식은요, 대폭락을 했습니다. 은값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도 뭐 개인이 합쳐서 뭐 힘을 합쳐서 그들과 한번 대항하자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부터 제가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어차피 언택트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집에서 이델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차근차근 바로 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이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벌 없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요. 자, 그날 이후 제가요. 그랬어요. 그래요. 팬데믹 하던 그날 3월 11일 날 그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던 그날에 저도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사그라지면 예전에 사스라고 있었어요. 메르스 말고 사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 셋
짠 하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저는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리라 그러고 한 2달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ing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 제목은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가지예요. 2가지.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천천히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짠. 오케이. 됐습니다. 이 굵기였나?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요. 2가지요. 첫 번째는요. 막 변동성이 그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장이 있고요. 2번째 장은 어떠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그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장이 있고 2번째는요.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큰 악재, 우리가 이제 2가지를 얘기하죠. 회색 코뿔소 그리고 블랙스완이죠. 블랙스완. 이번 팬데믹 같은 코로나19 같은 사태는요. 우리는 블랙스완이죠. 그죠? 블랙스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꼭 주기를 보면요. 꼭 짜고 친 것처럼요. 꼭 10년에 한 번씩 좀 비슷하게 왔다 갔다 이전. 10년 주기로요. 한 번씩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10년 주기로.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친구들이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실까요? 좋다. 그러면 40대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 앞으로 한 80까지 산다라고 그러면요. 한 4번 정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야, 그래요. 소장님, 저는 지금 연세가 지금 77입니다. 저한테는 기회가 없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제는요, 100세 세대가 아니라요, 120세대, 그래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으셔야 되겠죠. 건강만 하다면 120이 아니라 150세는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도 이데일 TV 방송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뒤편에요. 야바이라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야바이잖아요. 야바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바이가요. 이렇게 컵을 3개 이렇게 놓게요. 컵 3개. 잘 보세요. 주식 시장은 이와 같다라고 제가 그냥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주사위 안에 컵 안에 어떤 주사위가 하나씩 있다. 주사위라고 할까요? 콩이라고 합시다. 콩이 낫겠죠. 콩. 되게 콩이나 이런 걸 놓고 하지 주사위는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야바이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다 주사위 넣지 않아요. 어떤 콩 같은 걸 놓는 거죠. 그죠? 자, 콩을 하나 놓고요. 딱 놓고요. 이거를 계속 섞는 겁니다. 그죠? 컵 3개를 섞어요. 이해 가셨어요? 섞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우개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섞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자, 지워볼게요.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한 군데는 빼놓고, 2군데는 갈 수 있어요. 2군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 돈이라고 치자고, 돈. 돈을 이렇게 양쪽에 이제 걸었어. 자, 이게 돈이에요. 돈을 양쪽에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바이. 이 친구가 여기부터 열겠죠. 그죠? 여기를 딱 열어서 주사위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주사위라고 할게요. 그게 쉬우니까. 주사위가 없으면 이 돈은 이 친구가 취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돈을 걸었던 2번째 컵을 열었는데 이 안에 주사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 돈,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걸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여기다가 2만 원을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 갔냐면 이 친구도 2만 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안 본 거예요? 손해 본 게 없죠. 그죠? 손해 본 거 없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웃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단속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주사위가 요 안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두 군데 베팅을 하면 이 돈은 다 야바이 주인이 자기가 수익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방법이죠.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물론 여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깨끗하게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지금 컵을 3개 그려놓고요. 호빵같이 생겼네요. 자, 야바인데 잘 보세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 이제 부모님 이제 심부름을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 모여서 뭐 하나 하고 삐끔 봤더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사위 유도해 놓고 막 섞는데 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반대편에 가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주인이 오늘은 뭐 일진이 안 좋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잃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꾸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돈 거는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주머니에 이제 2만 원이 있어서 옳거니 하고 여기다 딱 걸어서 내가 맞춰서 4만 원이 됐어요. 재밌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딱 4만 원을 갔어요. 이쪽에. 그래서 또 내가 8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4만 원. 그 4만 원 주는 거니까 그렇겠죠.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거 중요한 강의예요. 잘 들으세요. 그 8만 원이 딱 있어요. 원래 2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8만 원 오케이 딱 가서 16만 원 된 겁니다. 그 16만 원 되면 어떻게 할래요? 그만두고 집에 가나요? 아니죠? 그래. 그럼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이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16만 원을 딱 놓고 주머니에 놓고 이번에 얼마 가요? 16만 원 다 안 가죠. 그죠? 그렇죠. 여기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번에는 이제 한 6만 원 넣어놓고 10만 원 정도 이제 움직이겠죠. 잃었어요. 6만 원 잃었어요. 그럼 16만 원인 거예요. 16만 원을 잃은 게 아니라요. 이 친구는 얼마 잃었어요? 2만 원 잃었다니까 2만 원. 근데 이 친구는요. 나는 16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죠. 왔는데 이 친구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속. 자, 잘 들었어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판을 열어놓고, 그래, 무슨 판? 주식판을 열어놓고, 각각의 종목마다 얘네들도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조직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조직이 있겠죠,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처음에 얘네들이 돈을, 엉뚱한데 돈을, 예를 들어 보이니까, 그죠? 내가 볼 땐 주사위가 가운데 있는데 양쪽에 가더란 말이죠. 얘네들도 알아요. 주사위가 가운데 있는지. 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눈에 보여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가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갔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누가 개인이죠. 개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개인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 주체는 이 바람잡이는요. 빠지는 거죠. 도대체 이 바람잡이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종목을 추천하고 해야 되는데 바람잡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주체와 이 바람잡이는 한 편이죠. 나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개인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니는 동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뚝섬에서 경마장이 과천으로 옮긴 이후에 저기 종합청사 아닙니까? 과천을 옮기고서 무슨 뭐 경마 공원 그래서 경마장 가면 가운데 놀이터 있어요. 있기는. 애들 놀이터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부모들은 뭐 합니까? 경마죠. 여러분 저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기고서요. 그 동네 사람들 대개 한 1억씩 잃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근데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 신랑이 관직에 계신데 내가 경마장에 가서 2억을 잃고 3억을 잃어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 하죠. 그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경마가 정말 뭐 건전한 오락이에요? 게임이에요? 스포츠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주식은요. 그러면 건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계속 돈 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인이죠. 개인이에요.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예를 그 전부터 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그죠? 멋있죠. 그죠? 야바이. 멋지죠? 정말 나쁜 친구들입니다. 생긴 것도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나쁘게 생겼어요. 얼굴에 칼자국 이렇게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 그들. 내가 얘기하는 그들은요. 자, 우리는요. 저는 절대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어요. 기관과 외인. 왜?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다 따먹으니까. 바람도 잡고 그렇죠.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드디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 막 뉴스에 막 빵빵빵빵빵.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처음 들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대박 손실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대박 손실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식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뉴스에서 사상 최고치 뭐 3,000포인트를 뚫었네, 어쩌네, 막 이러니까 나는 주식에 전혀 관심 없고 주식을 하지 않았던 나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주식에서 돈을 엄청 벌었대 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대박의 손실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나는 아슬아슬하게 뭘 샀습니까? 그랬더니 삼성전자 샀습니다. 삼전이라고 그럴게요. 삼성전자 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샀는데 주가가 줄줄줄 빠지네요. 라고 얘기하네요. 대박 손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용어로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드리는지 잘 들어보시면 왜 성수장이 그날 이후 The Day After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야바이란 어떤 수법, 교묘한 수법으로 누구를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노릇, 이거를 야바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를 보자면 주식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 투자를 속여서 돈을 따먹는 그래요. 저 기법 이건가요? 어쨌든 제가 좀 강한가요? 뭐 어쨌든 저는요, 저도 개인이에요. 저는 뭐 특별해 보입니까? 사람들은요, 저를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전문가요? 아유, 전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는 없어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그렇죠? 멋진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요. 자, 거래량도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고요. 차트라고 하는 일봉 차트, 뭐 분봉, 주봉, 월봉 차트도요, 물론 막대 그래프로 표기가 돼 있는데, 다만 이 친구들은 밑에와 위에다가 이제 꼬리를 이제 그려놓죠. 이거는 이제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장중에 얘가 시작이고 얘가 종가인데 장중에 고점과 저점이 있었구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차이요. 그거를 하나하나 붙여서 그날 있었던 어떤 역사를 거기다가 표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HTS 그런 차트는요, 소위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을 바꿔보자. 방송에서 막 뭘 어렵게 얘기하고 일목균형표, 소나 차트, 뭐 여러 가지 이격도 심리선 MACD 오실레이트 웃기지 말고요. 그거 한 40여 가지 누군가는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기준 삼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한 40여 가지의 보조지표가 있는데, 과연 그 보조지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땄느냐 안 땄다라는 거지. 그건 누가 왜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와 같은 보조지표를요,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저는요, 내가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면요. 저는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요. 차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면요. 미국 차트가요. 바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미국 차트, 바 차트. 바 차트.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차트는요. 일이 들어가서요. 일이 나온 거고요. 일이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인데 미국의 바 차트는요. 굳이 필요합니까? 양봉, 음봉이라고 하는 오늘 플러스는 양봉, 미국은요. 플러스는 저 파란색이고요. 음봉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빨갛게 표시가 되죠.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신호등 색깔하고 똑같아요. 위험하다 이거죠. 주가가 빠질 때는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요. 안전하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우리는요. 동양인들은 뭐 양 뭐 이래가지고 뭐 낮밤 이래가지고 뭐 올라가는 건 좋은 거 빨간색 떨어진 건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호등 색깔도 바꿔야지 우리나라는. 그래요. 빨간불이 되면 건너는 거고 파란불이 되면 서야 되나요? 어쨌든 자 여기다가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저는 나중에라도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차트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기 편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으로부터 오른 거예요. 이거 끝이라고 그럴게요. 예? 끝난 거고, 음봉은 시작으로부터 여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그죠? 예, 얘가 0%로 시작해서 얘가 뭐 30% 갔다. 얘가 0% 시작해서 30%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자꾸 익히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 물론요, 주식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캔들 자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놓고요, 이 안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얘는 양봉을 가장한 마이너스예요. 양봉을 가장한 실제적으로는 음봉이 되는 거죠. 이게 양봉이 아니잖아요.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요, 어제보다 오늘 떨어진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음풀 양마, 이거 아시죠? 음봉인데 플러스고 양봉인데 마이너스. 제가 얘기했죠. 음풀 양마 했다가 아주 난리 났었던, 지금은 이제 그 강의를 접었습니다만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델리의 이델리 TV 방송하고 있는 이 성 소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가.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HTS를 열어보면요, 좌측에 말이죠. 좌측에, 이쪽에, 좌측에, 좌측하면 보이기, 닫기 누르면요, 여러분들 상단에 보듯이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보조지표가 아니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대충 심어서 여기다가 놓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증권회사가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군데 증권회사가 괜찮아요. 삼땡 증권회사하고요. 키땡 증권회사. 그 두 군데만 자기네들이 기장을 하니까 일단 괜찮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수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표시를 내가 주식하는데 어떤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 그런 어떤 바이트가 크지만 다른 HTS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피 템플릿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저게 왜 없습니까? 너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 프로그래머입니다. 자, 이것도요, 요 보면요, 신호 검색이 있을 거고요. 요것도 강세, 약세, 패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언제일까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요, 하나를 캡처를 해 놨던 겁니다. 이게요, 미국 다우지수가요, 마이너스 7.79, 미국 나스닥이 7.29, 밑에 볼까요? 브라질이요, 마이너스 12%. 저쪽 봐봐, 유럽도 막 난리 났었죠. 이게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 예?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악 소리를 낼 때
악 소리를 날 때 저는 와우 했다는 거죠. 와우 했다는 거죠. 굿 이런 거죠. 준비된 자는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것은 기회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쓸게.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나는 운도 참 더럽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운이라는 것은 기회는 와. 근데 기회를 잡아야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 내 일생 평생에 3번에 무슨 행운이 온다든 그게 아니라 오긴 오는데 기회가 온단 말이야. 근데 네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대. 어떤 성도가 요즘 잘 안 보이잖아. 어떤 성도가 열심히 그렇게 막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와서 막 교회에서 막 아이고 때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 뭐가 이렇게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도대체가 뭐가 문제라 이렇게 펑펑 울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로또 복권 당첨 한번, 당첨되고 싶어서 로또 복권 당첨 한번 하게 해달라고 자기 운이 오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아우, 저 기도도 좀 특이한 기도를 하시네요. 그래서 복권은 샀어요. 그랬더니 안 샀대요. 그죠? 예, 복권은 안 사고 그냥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운은 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나한테 항상 와요. 오는데 네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저 팔랑기만 하나 갖고 있으면 주둥아리 나발나발 이거 인생 끝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참 말이 감칠나고 참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짝짝 달라붙는 3년 묵은 김치 같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것도 하필이면 묵은 김치예요. 내가 잡아요. 응? 진짜 이제 천천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 테니까 잘 보세요. 믿을 자식 아무도 없다. 아니, 믿을 자식이 아니라 주식이지. 예, 믿을 주식 아무도 없다. 말 이상한가? 예, 짧고 굵게 살자. 그리고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여러분, 차트를 해독해야 되는데, 해독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40여 가지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 저게 해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예. 자, 미래를 예측한다. 어디서 팔아야 된다? 그걸 안다고요? 그 귀신도 모른다며요. 아니, 주식이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그건 귀신도 모른대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해병 전후에 우리 해병대 출신 여러분들은 돈을 엄청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여러분,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귀신 아니에요. 귀신 아니라고요. 그럼 귀신 잡아보자고요. 어떻게 잡는 건지 간단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주식이라는 건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 어떤 종목을 방송에서 TV에서 그래도 증권방송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너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종목을 왜 거기서 사야 되며 왜 목표가를 거기를 정하고 왜 손절가를 거기를 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저 이 회사가 뭐 아이템이 먹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그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어렵다고요. 주식이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야바이니까 어려운 거요. 교묘하거든요. 이 게임스타 보셨어요? 앱에서 매매를 하는데 매수창을 아예 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HTS 휴대폰으로 화장실 가서 매매하는데 매수를 잠궈버렸다고요. 그게 바로 그들의 힘이에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지. 말이 돼요, 그래? 응?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HTS에서 매매를 하는데 갑자기 매수가 없어지고 매도만 있어. 그런 거랑 같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히려 하소연할 거예요. 중요한 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하는 거니까. TV. 꼭 TV.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늘 방송에서 하지만 주식은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코로나19, 코비드-19, 코로나19 그날 이후 더데이 애프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언제 나왔죠? 그 10월 달인가요? 예, 제가 언제 왔어요? 갑자기 짜장 나타나서 반갑습니다. 성산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돌아올 때가 아닌데 돌아왔거든요. 뭔가 좀 수그러들면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러다 보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아주 그냥 마스크 꽁꽁 동에 메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자 우선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S라인이라는 겁니다. S라인, S라인. 뭐 다른 거 없어요. S가 뭔 약자입니까?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예? 모현민 가수라고 박모모 예, 그 가수가 부르잖아요. 그죠? S라인.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로 끝내줘. 그래갖고 S라인 한 거예요. S라인 무슨 의미 있어요?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냥 그래요. 그래,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얘기해도 되나? 그래요, 박현빈. 네?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자고요. 제가 여기 C, D, E, F, G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C, D, E, F, G 이랬어요. 오늘은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색을 보세요. C는 01 해놨고요. 그 다음에 D는요, 검정색 02 해놨고요. E는 03 빨간색 해놨고요. F는요, 04 녹색 그리고요. G는 05 그래서 제가 고동색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요, 아버지라고 쓸게요. 아버지 무슨 컬러? 블루 컬러. 예, 블루 컬러. 블루 웨이브 좌파 이러지 말고 예, 블루 컬러. 이해가시겠죠? 아버지는 작업복 색깔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주가가 빠질 때요. 음봉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봉 개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가가 쭈르륵 밀 때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뭐 4개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2개 나오고 음봉 4개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중간에 이음새 하나씩 있잖아요. 이음새. 제가 얘기했잖아요. 따두두 사박 사면음 양양음양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는요. 음봉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음봉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도, 레, 미, 파, 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C, D, E, F, G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실 조준경에 들어가는 그 수치를 갖다가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들이 혹시 내 방송을 본다면 그들에 대한 경고 이런 의미로 C, D, E, F, G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준경에 나오는 알파벳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C01 이거 파란색이니까 이거는요. 아버지 작업복 색깔 기억하시고요. D202는요, 아들이에요, 아들 무슨 색깔? 교복 색깔. 교복. 옛날에는 검정 교복을 입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 교복 입었잖아요. 오케이.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빨간색, 이거는요, 엄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다시 얘기할게요. 주가가요, 팬데믹 그래갖고요, 3월 11일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데 계속 연달아서 나왔던 음봉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F04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래요. 이거는요, 할머니, 시어머니겠죠. 할머니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 뭐냐? 그렇죠. 할아버지. 자, 이러면 금방 외워지죠. 예전에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 가족 구성원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들과 엄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집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인데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이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이분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는 아들을 학교 다녀, 엄마 저녁 준비하고 어르신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이게 정상적인
단란한 가정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려면 이 아버지가 평균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억 정도는 돼야 아들 학교 다니고 엄마 집에서 살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방에서 TV 보고 그냥 이렇게 공원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요 연봉 2억이 되지 않으면 이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어디 저 편의점 알바 가고 엄마는 식당 가서 설거지통 저 서빙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박스 주스로 다니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강자는요, 이게는 절대 강자예요. 아버지는 절대 강자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버지는 절대 강자예요. 아버지는 자, 여기다 쓸게요. 이분은요, 자 보세요.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엄마도요, 이분도요,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있다가 화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아들의 역할이 있어요. 아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는요,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요, 매수 신호,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 목표가, 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매수, 나머지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C1 절대 강자고요. 그 다음에 E3, 그 다음에 4, F4, 그 다음에 G5. 이거는요, 목표가입니다. 근데 아들의 역할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계세요. 주방에서 엄마가 달그락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저쪽 저 부산에 가 있어요. 부산에서 지금 아버지 뭐예요? 그래요. 노동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지는 때 되면 오시겠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자그락자그락 밥 하는데 갑자기 띵똥, 띵똥 초인종이 울립니다. 초인종이 누르면 엄마가 저기 막 음식하고 지금 막 그 김치 썰고 있는데, 아들아, 그러면 아들은, 네 어머니, 야 밖에 누가 왔나 봐, 빨리 나가봐. 그러면 아들이 네, 그러고 문을 누구세요? 열었는데 뭐가 온 거예요?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오니까 엄마가 그냥 김치 썰다 말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문 앞에 가서 뭔가 내 건가 하고 쳐다본대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가 조금 있게 가서 띵동, 야 아들아 누구 왔나 봐.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오셨네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나아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쓸쓸한 거예요. 그렇죠? 택배만도 못한 아버지. 자, 대한민국 아버지의 현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나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 저는 감사해요. 자, 그래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칠판은 이따가 다시 한번 열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자, 차근차근하게.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색깔을 잘 기억해볼까? 여기 보여, 여기. 얘는 뭐요? 아버지. 이건 뭐요? 할머니, 녹색이죠. 할머니, 그죠? 그다음 빨간색, 엄마, 이해가시죠? 주가가 팬데믹, 그래서 자기들이 훅 빠진다니까? 얘는 뭐요? 무슨 세력? 야바이. 참, 내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진짜, 나 방송 잘릴 것 같아서 얘기 못하고, 할 말은 많은데, 자, 여기까지. 자, 침착. 잘 보세요. 주가가 쭉 빠지면서요, 음봉이 투두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져요. 빠를 때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자, 괜찮아. 자, 참을 수 있어. 자, 오케이. 잘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세 개가 떨어졌어. 이해 가요? 음봉이 세 개 떨어지면, 이게 하나요, 하나. 이게 하나라니까? 세 개가 3일 연속 떨어지면 이게 하나요, 캔들이. 그럼 음봉이니까 얘가 시가고 얘가 종가겠지. 이해 갔어? 음봉은 시가에다가 선을 표시한 거요. 시가에다가. 양봉은 종가에다 선을 대는 거고, 음봉은 시가에다 선을 대는 거요.
그래야 이따가 나중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올 때 거기가 목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직전 고점, 직전 저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떨어지든 두 개가 떨어지든 여기 세 개가 떨어지든 이게 하나요. 같은 아이요, 같은 아이. 예? 무슨 아이? 눈이 큰 아이. 같은 아이라고.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큰 아이. 알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저는 고맙죠. 자, 밑에 이제 밑에 성성의 그날이요. 이게 빠질 겁니다. 글자를 내리시고요. 저쪽에 이제 거래량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쪽 거래량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왜 그랬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자, 쭉, 그래요. 제 옆모습 뒤통수만 보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보이십니까? 아니, 저때가 지금 여러분, 몰랐을까? 아,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저기서 갑자기 엄청난 큰 거래량이 들어와서 빵 한번 튀고요. 졸졸졸졸 가만히 있다가, 네? 이때부터 시끌벅적 했죠. 2월 달에 우리나라 난리 났었어요. 그죠? 예? 예. 모 종교단체. 그렇죠? 그러고서 전 세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팬데믹, 이거를 공포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 안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 둘, 셋 그러면 진짜 그렇죠. 파생상품 하나에 들어 얼마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쭉 빠졌단 말이죠. 이해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요. 자, 다시 한번 운이란 것은 기회가 온다니까. 근데 뭐가 해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회 플러스 준비는 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지나가다가 시내버스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실잖아요. 그랬더니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이다. 밑에 뭐 땡땡땡 성형외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그러니까 준비는 뭐예요? 성형수술을 뜯어 고쳐야 기회가 올 때 운이 이게 성형외과 광고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추도사님이 쓰신 글인데. 자,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냅둬요. 계속 떨어지게. 그냥 떨어지게 냅둬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종목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저 파란색. 자, 74% 끝내줘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요, 꼭 지켜야 돼요. 자, 영업이익. 이거는요, 린드만 아시아니까 이제 금융주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겠죠. 그죠? 부채 비율, 유불. 그런 의미는 이제 없으니까. 그죠? 여기 이제 안정성 지표 보면요. 밑에 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비율 있죠. 좋겠죠. 자기자본 비율이 많고, 자기자본 비율이 많은데 조금 손실 본다고 뭔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차입금 비율이 많은데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은 괜찮죠. 이제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명동에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가 있다. 사채업자가 있는데 사채업자가 자기 돈 갖고 사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쩐주라고 한다. 쩐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개는 쩐주, 그러니까 차입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거야. 영업을 금방 이해가죠. 그런데 이분 돈을 갖다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을 떼이거나 손실을 입으면 얘는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영화에서 보면 이리 와 그래갖고 무슨 창고 같은 데 가둬놓고 묶어놓잖아. 그지? 자, 봤지? 그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세상은 은행들이 자기 자본, 내가 내 돈 갖고 쫀주가 직접 명동에서 사채업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자기 돈이니까.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 가지고 매출액 영업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런데 차입금 비율이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그건 더 좋은 거죠. 정말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나 증권주나 이런 거 볼 때는요. 이거 여러분들 챙겨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수상에 쩐주 명동 사채업자. 어떻게 저런 비율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최고의 비율을 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자, 보시게요. 자, 여기요. 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BPS. 자, BPS 3,356원이면 얼마일까요? 3,356원이면, 예? 얘기했잖아요. 그냥 56원 계산하지 말고 3,300원만 계산하면 6,600원. 그럼 목표가는, 6,250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은 훅훅 들어와야 돼요. 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럼 저는 고맙죠.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자, 제가 방송하는 날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항상 수요일이 끝난 그 다음날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는요, 이데일리 온 전문가예요.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방송이라고 그래서요. 장 시작되기 전 9시 전부터 시작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무료 공개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밑에 자막 깔고 여러분 내일 뭐 특별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매주 목요일은 무슨 날? 이데일리온의 성수장이 무료 방송하는 날 하고 그때 목요일에다 동그라미를 계속 쳐놔요.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뭐 그런 분 있어요. 달력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라색 동그라미 막 해서 이거 누굽니까? 그랬더니 보라색 동그라미는 무슨 저쪽, 예? 뭐 한국경제TV고 이거는 이데일리고 이거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되고. 오케이, 아셨죠? 자, 그럼 이리 가볼게요.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이음새가 하나씩 있어요. 이음새. 아시죠? 이음새. 이음새. 그죠? 여기도 이음새가 있고. 그러면 얘가 지금 뚝 내려왔죠. 왜 내려왔어요? 두 개니까. 시가 부분에다가 항상 선을 그어주거든요. 네. 선을 그어준다고. 문 열어준다고 그랬죠? 자, 문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수사님 이제 올라오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검정색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역할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즉, 이 두 개의 캔들이 하나니까 시가, 이날 시가 위로 시작해야 돼. 시가를 돌파하거나, 이날 시가를 돌파하거나 당일에 또는 그걸 종가라고 그러죠. 종가 또는 시가가 시작이 이 위에서 시작하면 땡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얘는요, 이날 바로 종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얘가 이럴 것 같으세요? 때려 죽어도 그럴 일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자, 직전에 이렇게 됐을 때는 야, 됐다 사버릴까? 안 돼요. 이러고서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밀리면 직전 저점 밀렸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 이렇게 하고요. 주가가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자, 주가가 빠질 때 직전 고점 돌파했다 그러면 매수. 이게 정말 맞던가요? 이게 맞더냐고요? 이런 거는 그 교과서적인 거는 안 된다고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실게요. 여기 돌파됐으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표가 잡는다고 그랬죠? 저쪽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네? 이런 일은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돌파했죠. 그럼 얘가 목표가, 얘 목표가, 얘 목표가. 아들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 열어주는 거예요. 띵동 아들 문 열어주는 거예요. 돌파했으면 종가 또는 시가가 아들 이 두 개 시가 위에서 시작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거래량이 없죠.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사도 돼요. 목표가는요. 어딜 보느냐. 여기가 목표가인데 저쪽도 목표가라는 거예요. 저 거래량도 목표가는 거예요. 저 거래량과 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조합인지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요.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 2탄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 화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래요. 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렇죠? 아들, 아버지, 엄마 그 역할은 충분히 설명드렸고 어제도 고맙습니다.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그죠? 예. 무료 공개 방송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터벌 없이 바로 쭉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하여튼 힘냅시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